나는 오늘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내 할 일을 다하고 산다. 직장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수록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역할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은 조금씩 무너진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감이 점점 커져간다. 좋은 대학, 괜찮은 직장,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남들이 보기에 무난한 가정. 여기까지 일구어 오느라 애써온 세월의 흔적은 분명 남아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회사에서의 직함, 가정에서의 자리,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 속의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고 버텨온 세월. 어느새 누군가가 대신 써준 대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배우가 되어 있다. 무대는 화려한데 정작 주인공의 자리는 늘 비어있는 느낌. 어쩌면 이러한 모순은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짜인 각본은 결코 나 자신을 진짜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도대체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가면이 부서지는 순간 나도 함께 무너질까 두려워진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린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오르고 한순간에 당신의 명함이 쓸모없게 된다. 그제야 깨닫는다. 내가 붙들고 있던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허약한 기둥이었음을. 명함에 적혀있던 자신의 지위와 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마치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이때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실직의 고통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 대신 살아주던 각본이 사라져 버린 공포에 가깝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던 시스템, 그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해온 세월이 한꺼번에 낯선 광경이 되어 되돌아온다. 가면은 나를 지켜준 보호막이 되었지만 문제는 벗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써온 그 가면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맡은 역할은 분명 필요하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함,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 타인과의 신뢰를 만들고 가정을 지탱한다. 가면은 우리를 일정한 틀과 규율로서 보호한다. 함부로 상처받지 않게 막아주고 사회 속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가면에는 분명히 이중성이 있어 온 것이다.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가면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가두어 온 것이다.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와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가면을 벗지 못하는 상태. 무대에서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와 같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가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벗을 줄 아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가면을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가면에 갇힌 사람은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한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허약한 통념이 얼마나 허술한 착각인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다. 세계 최초의 패스트푸드 제국인 맥도널드.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시작한 맥도널드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 레이 크룩은 당시 52세였다. 그는 그저 그런 세일즈맨에 불과했다. 종이컵이나 믹서기를 팔면서 전국을 떠돌던 영업사원이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도전을 말렸다. 그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그러느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용히 지내라고 충고까지 했다. 그런 주변의 시선에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그의 인생 이막에 새로운 삶을 연 것이었다. 그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을 했다. 세일즈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감각, 사람을 보는 눈, 실패를 겪으며 쌓인 냉정함. 이 모든 오랜 경험이 늦게 피어난 자산이 되었다. 그런 값진 자산이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오늘날의 맥도날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자산은 나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는 용기에 있다. 레이 크록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단순한 대기만성의 교과서가 아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나이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은 태도에 있다. 기존의 가면을 벗을 용기, 남들의 비웃음과 시선을 견딜 용기, 완전히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 바로 이것이 인생 이막의 자산이다. 가면을 벗는 일이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이 몇 살이든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든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순간 인생의 두 번째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왜 어떤 사람은 가면을 벗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안에 갇혀 사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보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했다. 상황 자체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해석이 자신의 실체를 만들어간다. 삶의 주도권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하는 자신의 뇌 안에 있다. 현대 뇌과학은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은 계획이나 의지, 선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할 때 이 영역이 활성화된다. 내가 용기를 내어 선택을 하는 순간 자신의 뇌는 자신 스스로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라는 회로를 활성화한다. 반대로 선택을 포기하고 타인의 각본대로만 움직이면 이 회로는 점점 약해진다.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주어진 역할에만 매달려온 시간, 사실은 뇌도 함께 주도권을 내려놓고 있던 시간이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이 빠지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오류를 과제의 혼동이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을 내 과제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공허감에 빠져들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자식, 좋은 직장인,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애써왔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냈고 칭찬도 받았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은 비어 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성취가 진정한 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내게 거는 기대, 배우자로부터의 기대, 조직 사회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도 개운하지 않았고 칭찬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더 허무해졌다. 아들러가 말한 심리적 함정이 바로 이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힘은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라고 말했다. 그는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주어진 환경은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고 표현할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대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상황, 가족 간의 관계, 지금까지의 경험. 그러나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배우가 될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몫이어야 한다. 같은 무대,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면 뒤에 숨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 차이는 용기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인의 피로는 역할 과잉이 아니라 선택 포기에서 온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타인의 메시지에 답하고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역할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다. 역할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역할이 거의 없어서 피곤한 것이다. 작은 선택이라도 스스로 내리는 순간, 사람은 놀라운 정도의 정도로 활력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자리라도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각본 위에서 움직인다면 그 역할의 성공은 곧 피곤한 일상의 삶으로 변질된다. 이제 가면을 벗은 자신의 삶은 더욱 또렷해진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억울했던 경험조차도 자신이 직접 선택한 삶의 재료로 다시 해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심리적 치유가 되는 것이다. 흘린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깊이가 되고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던 실패는 인생 이막의 밑그림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바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이다. 주도권을 되찾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가면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주도권을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일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큰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작은 반복은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꾼다. 오늘부터 딱 3주 동안만 이렇게 해보자. 첫째, 오늘 한 선택을 밤마다 기록한다. 잠들기 전 단 10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오늘 내가 한 행동 중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것은 무엇이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자. 이러한 반성과 회고는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자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는 연습이다. 글로 쓰면 더욱 좋다. 글로 쓰는 순간 뇌는 막연한 감정을 명확한 인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처음에는 남의 기대 때문에 한 행동이 80%, 내 선택이 20%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그 비율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오늘은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이 더 많아지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삶의 궤적은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 둘째, 하기 싫은 일 하나를 골라 정중하게 거절해본다.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하다. 직장에서의 불필요한 모임, 의미 없는 회식, 자동으로 내라고 대답해왔던 부탁들 중에서 정말 내키지 않는 것 하나를 골라 정중하게 거절해본다. 거절하는 순간 가슴이 잠깐 쿵 내려앉을 수 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짧은 불안을 견디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선다. 그것이 바로 자기 경계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가 없으면 타인에게 잠식되고 지나치게 단단하면 관계가 끊어진다. 건강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다. 처음 거절은 낯설고 불편하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불편함은 자신감으로 바뀐다. 나는 남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인식이 내 몸으로 새겨지게 된다. 셋째,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활동을 매일 5분 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최소 5분이라도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활동을 해본다.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하거나, 짧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온전히 한 곡 끝까지 듣거나,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이 활동이 SNS에 올리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냥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좋아서 하는 것이면 된다. 지금까지 당신의 행동 대부분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갇혀 있었다. 시험 점수, 연봉과 직급, 가족과 동료의 인정. 그러나 존재의 가치는 진정 자신의 모습과는 별개의 것이다. 평가받지 않는 활동을 할 때 뇌는 단순한 성과 회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통합하는 영역을 활성화한다.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이 조용히 되살아난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했을 때 열리는 가능성.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내일도 당신은 남의 눈치를 보며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게 된다.
공허함은 점점 깊어지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 큰 성취와 더 화려한 인정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이상하게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잃어버린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이라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깊게 진행된다. 일주일 후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조금 더 의식하게 된다. 한 달 후 불필요한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 3개월 후 나는 무엇을 진짜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전보다 훨씬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당신 마음의 지휘권은 서서히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 변화를 지속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서 산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기대를 연기하다가 마지막에야 묻는다. 내 삶은 도대체 언제부터 내 것이었나? 당신은 그 질문 앞에서 너무 늦게 서 있지 않다. 가면을 완전히 버릴 필요도 없다. 다만 언제 쓰고 언제 벗을지 선택할 권리를 다시 가져오면 된다. 오늘 기록하는 작은 선택 하나, 조심스러운 거절 한 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5분짜리 나만의 활동 속에서 당신의 인생 2막은 이미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당신이 직접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스스로 그 무대의 주연으로 걸어나갈 차례다.